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는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1부에서 도와드리지 못했던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2차 전지주 들고 계신 분들 저희 배트맨 시간에 종목 상담 상당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대응 전략책들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에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계속해서 종목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문자도 샵 4989번으로 함께 하시면은 종목 접수 지금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 있는 종목 혹은 매수 고민 있는 종목까지도 많이들 연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잠시 뒤에 전문위원분들 톡방에 함께 하시면은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해답을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체기,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여승재 이렇게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이 지금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저점으로 많이 내려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가 좀 겹쳤었는데요. 투자 매력이 있는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좀 노려봐도 괜찮은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녹색당이 약진을 하면서 독일의 전기차 지원이 예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반짝 상승인지 아니면 좀 중장기 모멘텀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모처럼 만에 오늘 좀 강했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아마 2차 전지는 여승재 전문위원님께서 가장 잘하실 거예요. 이 장기적인 그 부분부터 몇 년 전부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셨기 때문에 뭐 결론을 내려주시죠. 뭐 이미 그 4월 달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밑바탕에는. 예. 근데 2차 전지의 그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ESS 저장 장치 이런 부분, 특히 전기차 쪽의 배터리 수요와 공급 요 부분이 맞춰지는 시기가 2022년 이후서부터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이미 주가의 선 반영을 어느 정도 받은 바 있고 중장기적인 추세가 일단나게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정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매수해도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종목별로 좀 전략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종목 네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신문지상에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뭐 이 ESS 프로젝트 재개 기대감입니다. 현재는 기대감이에요. 현재는 기대감이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제가 21만 원에서 20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늘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자,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박스권 상단으로 가시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전략이고, 그리고 사실 ESS 관련해서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그 비중,
점유율 가지고 있는 것이 LG화학하고 삼성 SDI예요. 양사가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엔 이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LG화학은. 그렇죠? 물론 삼성 SDI도 2차 전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황에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더 삼성 SDI보다 더 좋았어요. 좋았지만 좀 바뀌었죠. 바뀌었고 LG화학도 박스권입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외바닥 반등 나오는 거예요. 외바닥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 가격 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자금의 규모가 있으시고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 성향이. 그러면 이제 LG화학 보실 수도 있죠. SDI 보셔도 되고요. 대신에 또 그 투자금의 규모 이런 부분들하고 또 그래도 좀 중형 소재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종목들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돌려 세우는 단기 추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 해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주간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이 상승 추세는 일단락이 되어진 거예요. 2017년도서부터 이렇게 끊어졌죠. 끊어졌으니까 지금 5만 원 가격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다 이유 있는 가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올해 상반기 조정의 추세를 어느 정도 지금 또 끊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위쪽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열려 있죠. 그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6만 원 부근 내지는 또 6만 한 2, 3천 원까지도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가격 흐름이 되겠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종목 사기가 좀 불안하다. 물려 계시다. 그러면 비중도 많고 물려 계시면 이거 추가 매수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도 있어요. 자, 전기차가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이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죠.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충전 관련된 종목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S의 화재 사건이잖아요. 이슈가 되었었던 게. 근데 2차 전지가 항상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예, 그 관련된 기업도 있어요. 시장 영향으로 아주 푹 꼬꾸라져 있는데 기업이 나빠서 꼬꾸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 영향으로 꼬꾸라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급반등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요 종목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오픈 채팅방이네요. 어찌됐든 ESS에 대한 부분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봐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아마 2차 전지 쪽 섹터에 대해서는 여승재 전문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오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오픈 채팅방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ESS에 대한 2차 전지 쪽이죠. 더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처럼 말씀도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쪽에서의 그 전기차에 대한 지원 강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바로 녹색당이 이 일을 차지함으로써
전기차 지원에 대한 정책 이야기가 좀 강하게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조금 수출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해외 독일 쪽 완성차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그쪽이 아무래도 조금 수혜를 좀 빠르게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거고, 또 아까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후에 그 제3세대 전기차가 출시가 본격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장중에 뭐 코스모 화학,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상시 EDP, LNF 등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던 흐름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시 EDP 같은 경우는 2017년, 뭐 18년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은 살짝 좀 눌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크게 한 사이클은 지금 돌았어요. 도는데,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크게 갈 수 있는 그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카 등 중대형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또 2차 전지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전기차가 이런 뭐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사이클이 크게 한번 돌고 또 다음 사이클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성장주로서의 그 힘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슈가 좀 터지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의 전 매물대가 조금 많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자리가 좀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첨보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매물대는 없어요. 바로 계속해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좀 만들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물대를 막고 한 번 정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께서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지금도 시장이 지금 추세 전환한 게 아니라 반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다가 시장이 또 추세가 다시 하락세로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세가 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이용한 그런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며칠째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이게 추세를 확 전환시키기에는 다소 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한 매수 전략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기간 조정이 더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쪽 섹터 성장성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혹은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해놓고 볼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2차 전지 쪽 섹터도 좀 탐방을 다녀왔었어요. 올해 연초에 좀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의 담당자가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내후년까지는 호황기가 좀 지속될 거다. 다만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도 모자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종목의 옥석을 좀 잘 가리셔갖고 좋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저희 오늘장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트레이딩의 이슈 앤 전략 시간에 IT주 그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종목들 지금 많은 종목 신청을 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해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센플러스. 네,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건데요. 전화하고 문자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살펴볼 거고요. 저희가 4918님의 종목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을 가장 먼저 접수를 해주셨고요. 12,000원 그리고 25%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지금 좀 수익권에 계시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께서 중립 의견을 주셨고 정재현 위원께서는 좋아요 의견을 주셨지만 여승재 위원께서 먼저 봐주실 거죠? 네. 네.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첨단 소재, 기능성 부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전기차 관련으로도 볼 수 있겠고 또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붙여서 얼마든지 또 좀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12,000원 25% 비중 매수하신 거 보면 아마 혹시 5월 24일 이 가격 부분에서 살짝 아래 눌러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 수급이 연기금 수급입니다. 연기금 수급. 제가 이제 연기금 수급은 주가 상승을 시키기에는 조금 힘이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수급은 금융 투자나 투신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자, 29일 날은 종가 기준으로 1.17%, 29일 날이죠. 하지만 이제 장중 고가는 2.71%, 저가는 5.45%였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갭상승에서 최고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양봉임에도 이제 상승률은 높지 않죠. 하지만 이 상승을 만든 것이 투신이었어요. 투신.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23일에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가격 흐름이죠. 해서 12,000원이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손실로 바뀌는 부분을 굳이 인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날 5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단기적으로는 홀딩하시는 기준 가격. 홀딩하시는 기준 가격은 23일의 종가인 12,250원에서 12,2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횡보 기간, 횡보 이후에는 21선이 어느 정도 따라 올라올 거예요. 따라 올라오면서 이격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나타낼 겁니다.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가격 방향성을 나타낼 텐데, 상방으로 보내진다면, 상방으로 간다면, 근데 이 아모그린텍이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상.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위쪽으로 상방으로 잡을 때는 한 14,000원 가격 부분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방으로 방향을 잡는다. 기간 조정 이후에 그때는 주저없이 매도하시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아모그린텍으로 함께 해봤고요. 여승재 위원의 답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삼성물산 봐드릴게요. 예, 매수가가 12만 원이시고요. 예, 12만 원에 10%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좀 손실을 내는 종목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대응 방법을 좀 세워드릴 건데요.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성물산이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정재현 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아버님이 매수하신 거 맞으세요? 예. 10% 비중이시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12만 원에 비중 10%. 그래요. 네. 우선 이걸 올해 초에 혹시 매수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좀 오래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종목을 예.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이세요? 예.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뭐 어쩔 수 없죠. 참으셔야죠. 일단 보유하시고요. 그래요. 네. 그 대신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일단은 지금 그 산업 자체가요, 아버님. 예. 예전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굴뚝주라고 얘기를 하죠. 화학, 조선, 철강, 기계 뭐 이런 쪽이요. 예.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새로운 4차 산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산업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나요? 글쎄요. 새로운 사업군들이 더 많이 올라가요. 아, 지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준지주회사로 좀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많이 빠져 있어요. 주당 자산 가치보다도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은 뭐 길게 보신다니까 가지고는 가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라면은요, 예. 저는 종목 교체를 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예. 만약에 배당이 한 3, 4%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가져가 보시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배당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실 것 같은데 지금은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0만 원대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아버님. 예.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 다시 전화나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갈 거고요. 시청자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종목 봐드릴 건데요. 네, 카카오를 들고 계시네요. 예, 며칠 전에 샀는데요. 네. 하도 좋다고 그냥 그게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잘 막 빠지지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샀더니 이제 사고는 바로 또 올라가더니 어저께 오늘 많이 빠지고 오늘 아침에는 쑥 빠져 있더니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뭐 그러니까요. 무슨 유상증자가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좀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네네,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장 초반에는 매수가 좀 회복을 하는 듯 했으나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매수가 비중 좀 확인을 해볼게요. 12만 3천 원에 20% 맞으시고요?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의와 연결을 해드리기 전에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중립 의견 들어주신 우리 하치계 위원님 받아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 옆에서 좋다고 해서 사셨어요? 네. 계속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그제까지. 뭐 13만 원 가면은 추가 매수하라 그러고 뭐 네. 그래서 그 상담 보니까 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식을 처음 하셨어요, 어머니? 네.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옆에서 이게 좋다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매수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 주식을 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기 의사 결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세요. 옆에서 이게 좋다 한다 해서 그걸 매매하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셔서 자기만의 통계를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기법,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카카오는 어머니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단기적으로요? 네,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뭐 장기로요? 네, 멀리 봤을 때는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확 지금 와닿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 지금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좀 하려고 하다가 택시 업계에서의 부딪혀가지고 좀 물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의 흐름인데, 일단은 조금 그에 좀 뒤처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요. 어머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확 그렇게 확장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이번에 이제 블록딜을 한번 사모펀드 쪽에서의 시간에서 대량 매매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좀 주춤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주가의 그 하루하루의 그 날짜의 종가 기준을 계산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혹시 아세요, 어머니? 아, 잘 몰라요. 그러세요?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보시면은 네. 최근에 22선이라고 해서 22선은 심리라든가 파동선인데, 이거를 돌파를 해야 하는데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주가가.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아마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어머니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은 예. 정리를 하시고, 예. 어머니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식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근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예. 기동량 잘못하면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시든지,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조금 매매하시는 것을 좀 심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 유상증자 한다는 거는 그 받아야 되나요? 유상증자요? 예. 어머니 주식도 모르시는데 지금 유상증자까지 받으시려고요? 아니 글쎄 오늘 보니까 그래서 안 지금 받았고 어머니 이동평균선도 모르시는데, 네. 기초도 모르시는데 유상증자까지 받으시려고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안 받아야 되는지 예, 받아야 받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어머니 이거 주식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가시면은 네. 어머니 화병이 생기세요. 아 근데 매수가까지는 오겠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니까 네. 아마 장중에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가에 걸어 놓으세요. 매일 아침에 매수가에 걸어놓고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주식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우리 각 전문위원들의 카톡방에 가셔서 하나하나 배우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왜 그렇게 전문가님들이 카카오 사라고 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네. 단기적으로 지금 어머니께서 주식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거를 리딩을 하셔서 가지고 갈 수가 없으세요, 어머니께서 지금.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동시에 두고 보셔야 돼요. 네이버는 지금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면은 카카오는 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아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대응을 할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혹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주식 초보분이시니까요. 6월 2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은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하고 여순재 전문위원께서 무료 강연회를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로 방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좀 편하신 곳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은 02-3153-2664번 통해서 전화 한 통 주신 다음에 또 연락을 주신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들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수익 중이신데 35,000원에 50% 맞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배당 때문에 들고 계시는 건가요? 뭐 배당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썩 좋지는 않은 의견들이 지금 좀 세 분께서 들어주셨는데 여승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비중 50%를 실으셨고요. 네네. 예. 우선 그 삼성전자를 매수 안 하시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배당이 일단 제일 크고 두 예. 번째는 그거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하웨이 그거 완전 망할 것 같아서 조금 네. 기대감 때문에 좀 샀어요. 자, 비중 50%를 한 번에 매수하셨죠? 그러진 않았어요. 나눠서 매수하셨어요? 예. 그 나눠서 매수하셔가지고 매수평단이 35,000원 되신 거예요? 네네. 초반에 좀 높게 사가지고요. 시세 차익 그 배당도 이제 그냥 배당은 덤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쵸. 예. 근데 우선주라고 해서 삼성전자 이제 배당금이 특별히 더 많지는 않아요. 아세요, 혹시? 한 0.2% 정도 차이 네, 나는 그렇게 뭐 특별히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네네. 그리고 이제 비중이 50%이신데, 네. 자, 이 부분을 일단 비중 50%가 조금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지금 화웨이도 지금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자, 가격 대응하는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우선주 수급은 외국인들이 이제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물, 우선주 말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했죠. 근데 이 중간 배당이 이제 6월 달에 있고 배당금 지급은 8월경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뭐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요 갭자리 4월에서 5월, 5월 말에서 이제 6월로 넘어오는 요 갭자리를 네. 메우는 것은 좋지가 못해요. 이제 이 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 그리고 6월 중간 배당,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지한다면, 아시겠죠? 네네. 긍정적인 투자 심리와 수급을 유지시킨다면 이 갭자리를 깨고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이 갭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니까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불투명해지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중을 좀 줄이셔야겠죠. 네네. 예. 전량 다 매도하실 이유는 없고요. 네.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돼요. 줄이실 필요는 되고, 그래도 네. 안전한 가격. 6월 이후로 8월 달까지 좀 안전한 가격은 33,000원 가격 부분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네. 예, 그래야 배당도 챙기시고 시세 차익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50%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갭자리를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갭자리 메우지 않고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네. 36,000원 위로 37,000원 가격은 저항이에요. 지금 이평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이 37,000원서부터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특별히 개선되는 건 없어요. 말 그대로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거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뚜렷한 개선 징후는 아직 없거든요.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는 말들은 있지만은 아직 뚜렷한 징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0원 위로 37,000원, 37,500원, 38,000원 가면은 가격적인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 가격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부 차익 실현 하셔야 돼요.
그대로 네네.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네. 보유 비중의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보세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다시 네. 또 전략 수정해 가시면은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정리되셨을까요? 아,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아, 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그 앵커님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저희 배트맨 자주 애청을 해주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뒷번호 기억할 테니까요. 자주자주 전화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유, 전화 주신 분 목소리가 상당히 좋던데 어떻게 제가 한번 다리를 한번 놔드릴까요? 지금 저희 방송 중이고요. 네. 일단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트레이드맨 이슈앤 전략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모화학 7767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15,500원, 비중 40% 담고 계십니다.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매수값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중립 의견이시고요. 정재현 의원님, 좀 네. 길게 보고 가져갈까요? 아우, 김민재 의원님 기분 너무 좋아하시네. 그죠? 네, 그쵸, 좋죠. 네. 자, 코스모학을 이거 전화로 이게 문의를 주셨다면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투자인지 트레이딩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세요. 트레이딩이라면 내일 한번 고점권역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투자 마인드로 봤다라고 한다라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끌고 가세요. 그러면 수익은 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봤다라면은 일단은 내일 정도에는 조금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스모학이 대부분 다 2차 전지 쪽에 되어 있는 종목은 똑같을 거예요. 한 차례 시세가 났고요.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지금 기간 조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실적이 나쁜 부분들보다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고 거래량이 금일 조금 증가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과거보다는 거래량이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면 한 14,000원대 중후반권역에서 한 번 덜어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유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죠. 코스모 화학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계셨는데 에코프로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의 전화 접수가 바로 실시간으로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8245님의 종목 봐드릴 건데요. 21,700원에 2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채기 위원께서만 나빠요 의견을 주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파라다이스가 과거에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대세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이 회사의 그 주요 이제 매출 좀 구조를 좀 보면은 카지노의 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복합 리조트, 그다음에 호텔, 뭐 기타 쪽인데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거죠. 이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카지노 쪽에서의 그 수익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가요?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사드 이후에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유치가 되면서 이런 카지노 쪽 관련된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수요 자체가 끊겼기 때문에 크게 실적이 좋아질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 구조를 봐도 최근에 그 연간 단위로 보면은 2016년 이후에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뭐 2017년, 2018년, 특히 2017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뭐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확 돌아서는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다. 단기순이익 적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단기순이익이 좀 적자로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분기로 봤을 때 지금 2분기에도 보시면은 단기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적자를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면서 보시면은 대세 하락의 좀 구간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41,000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은 이 고점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도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 그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2017년 11월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빨리 좀 자르고 나오시고 신규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데, 성장주, 모멘텀이 있는 제로가 상당히 좀 받쳐주고 있는, 그다음에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급적 이런 걸 봤을 때 좀 좋은 종목으로 좀 빨리 좀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자, 보유하시고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0원에서 18,000원 부근에서의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파라다이스 하측위원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전파기지국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5387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4,800원에 50% 비중 절반을 담으셨는데 오늘 좀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하신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전화를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빠요 의견이시네요. 여승재 위원님. 네. 전파기지국, 뭐 통신 장비주 나쁘게 말씀드리지 않고 있죠. 하지만 매수 진입하는 가격에 따라서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종목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급하게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이전에 5월 달에 4,8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장중 하락을 이용해서 또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을 노렸을 수도 있는데, 왜 50%를 매수하셨어요? 왜? 나눠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네? 주가가 계속 로켓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급하게 올라가는, 급등하는 시세는 앞전에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오늘 매수하셨다면, 오늘 50% 매수하신 거라면 굉장히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크게 잘못하신 거고, 오늘 분봉 흐름 보시면은 장중에 살짝 반등 줄 때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두 차례 있었죠. 요렇게 4,800원이면. 근데 이 4,800원이 과연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신호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 5일선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매수 신호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오늘 그냥 분봉 차트 보고 매수하셨다고 치면 오늘로 끝을 내셨어야죠. 오늘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매수를 좀 잘못하셨고요. 대응이 중요해졌죠. 자, 기준 가격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21선 지금 타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21선을 이탈시켰어요. 어제 오늘. 따라서 21선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4월 30일에 종가 4,400원, 그리고 5월 2일에 시초가 4,425원, 즉 4,400원이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격이고요. 손실 4,400원까지 내려오면은 4,800원 매수하신 거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승 탄력이 떨어져 있는 가격 구간이에요. 이렇게 횡보하는 가격 구간입니다. 따라서 4,800원 매수하셨는데 반등 주게 되면 지금 21선은 5,000원에 와 있어요. 2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5,000원에 와 있죠. 가격 내려가면은 이 이평선도 꺾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000원이 저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가격 구간에서도 매도 쪽으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파기지국 여승재 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쿠첸 맞으신가요? 예, 예. 6,400원에 20% 담으셨어요. 예, 예. 네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는지 봐드릴 거고요.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중립 의견을 들고 계시는 정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끝나기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했거든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럼 만약에 빠지면 손절은 하실 건가요, 아버님? 예, 예, 예. 사실 이 기업으로 보면 좋다라는 의견은 없어요. 느낌은. 지금 밥솥 만드는 회사죠? 예, 그죠? 예. 그 중국 시장에 뭐 유아 쪽에 있어서의 제품 뭐 이 부분들 진출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예, 예. 국내 밥솥이 한 기업이 더 있죠. 쿠첸 말고. 알고 계셔요? 모릅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쿠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 일단 내수 쪽에서도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졌죠? 예. 6,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건 기본적 분석으로 뭐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냥 뭐 실적 보면 아 적자 안 난다 뭐 요 정도. 아 그냥 재무구조 뭐 그냥 쏘쏘 그냥 전향이다. 배당 땡전 한 푼 안 나온다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볼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나마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작년 8월 달 2017년도 말에 터졌고 최근 올해 들어오면서 2월 달, 3월 달, 6월 달 요 부분들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네. 그걸 내가 보고 내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예. 누가 샀을까요, 아버님?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럼 여기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좀 보자고요. 예. 65% 거의 70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유통 물량은 한 37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터진 거래량이 여기에 800만 주, 여기에 400만 주, 여기에 48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구간에서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손바뀜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예상이죠. 예상. 예. 그죠? 예. 자, 그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을 잡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6,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손실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일단 기준으로 보게 되면 5,500원짜리를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5,50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한 7,500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절반 정도 챙기시고요. 예. 나머지만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한 9,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거든요. 예. 나머지만 9,000원 정도 때까지 좀 보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쿠첸 종목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배트맨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지만은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하채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오픈 채팅방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어떤 분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바로 가기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장 열리기 전에 꼭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배트맨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시장에도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